자고 있다가 한 8시 반쯤 깨가지고 코인 왜 이렇게 떨어졌어? 뭐야 9,500까지 갔다고? 야 지금 97,000까지 돌아왔네? 와 어제 재밌었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전 재산을 날렸을 겁니다. 슬프죠? 이런. 그런데 누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왜 도대체 10배 레버리지 들어가가지고 몰빵을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와 있어서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미국 고래들이 어떻게 한국 개미들을 털어먹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코인 얘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안 당하는가. 자, 12월 5일은요, 역사에 남을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날 10만 달러를 달성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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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그날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고요. 자, 그리고 그날 비트코인이 10.4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날에 1.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나오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비트코인이 10.4만 불을 찍은 다음에 95,500달러까지 고점 대비 13% 하락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날에 발생한 거예요. 똑같은 날에. 13%면은 고점 원저리, 그러니까 뭐 10.2만, 10.3만, 10.4만 요때서 10배 선물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청산당했습니다. 다 청산을 당했고요. 자, 더 놀라운 거는요. 딱 3분 만에 비트코인이 97,974에서 95,500까지 7.67%나 하락을 합니다. 그게 딱 이때였거든요. 한국 시간 아침 7시 25분부터 28분까지 딱 3분 동안에 발생한 일입니다. 특히 마지막 봉 엄청나죠. 이때 진짜 딱 1분도 안 돼가지고 96,000대에서 95,500까지 훅 가버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2조 달러 규모의 자산, 비트코인이 3분 만에 7%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요, 굉장히 많은 선물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이 들어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숏을 하면은 가격이 빠지겠죠. 가격이 빠지면은 롱 포지션들은 강제 청산을 당할 겁니다. 강제 청산을 당하는 와중에 가격은 톡 빠지고 그럼 더 많은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2월 6일 한국 시간 7시 28분쯤 그 숏 포지션을 가진 그들은 숏 포지션을 커버하고 청산하고 유의 퇴장했습니다. 돈 당연히 왕창 많이 벌었겠죠. 이거를 지금 미국 고래가 한국 개미를 털어먹었다고 하는 게 음모론 아닌가? 저도 물론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날에 딱 이때쯤 아시아 새벽 또는 아침 요때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오전 7시 반, 중국 기준으로는 6시 반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당시 LA 오후 2시 반, 뉴욕 오후 6시이기 때문에 그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비몽사몽, 바빠, 자고 있어 이럴 때이고 그 미국은 깨어있을 때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가격을 좀 올려놓으면은 그 아시아 사람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특히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그들이 대응 못하는 시간, 그러니까 새벽, 아침 요럴 때 미국 고래가 털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요, 사실 10만 달러 돌파 때문에 이게 더 간다라는 기대심이 굉장히 컸고요. 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12만, 13만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에서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10만 불을 통과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시간 오전 11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 이제 비트코인 가는구나. 투더문 10만에서 100만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그날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래들이 이 허점을 노린 거죠. 이 롱 포지션들 10만 달러 위에 들어간 롱 포지션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청산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가격이 이게 시간봉인데 한 한국 시간 자정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7시간에 걸쳐가지고 가격이 여기서 10만 위부터 9,500까지 떨어진 거죠. 와장창창이었습니다. 정말 10만 돌파 때문에 아무도 대폭락을 예측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 허점을 바로 미국 고래들이 노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과 중국 개미들을 착살해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안 당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는요
당하기 전에 일단 안 당하기 전에 마인드 세트부터 좀 개조해야 됩니다. 자, 이 전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아마 90% 이상 에이 빅놈들 나쁜 놈들 천하의 나쁜 놈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피땀을 갖고 번 돈을 말이야 그렇게 3분 만에 틀어먹어 나쁜 놈들 저 천하의 미제 쓰레기들 지옥 가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은 당신은 코인 그리고 나아가서 투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투자의 세계에 대해서 1도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1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금융시장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는 100% 다릅니다. 현실 세계라는 거는 보통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하고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류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금융세계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내 적이고 내 친구는 한 명도 없고 다 내가 되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탄이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근데 전쟁이란 그나마 국가 대 국가 아닙니까? 여기는 1대1대1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싸우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공평함, 뭐 공정 이런 거 없습니다. 룰만 따른다면은 남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려도 오히려 칭송을 받는 사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자 이해씨는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어떤 행인 예를 들면 뭐 할머니라고 할게요. 짐이 엄청 많아.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는데 뭔가 좀 위태해 보여. 저기 차로와 되게 근접해. 그래서 그 잘못하면 차에 치일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현실 세계와 금융 세계는 분명히 나눠집니다. 현실 세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스하면은 할머니 힘드시죠? 내가 짐 들어드릴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덜 나이스한 사람은 할머니 조심하세요. 좀 오른쪽으로 가세요. 차도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을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쵸? 현실 세계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넘쳐 흐르고 그리고 뭐가 좀 나이스해 사람들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자 금융 세계는 아닙니다. 금융세계에서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금융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들은 그나마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할머니 왼쪽으로 좀 더 가봐요. 왼쪽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왼쪽에 차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라고. 왜냐면은 이 할머니가 차에 치여 죽으면은 내가 거기 있는 그 보따리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할머니가 일부러 넘어지도록 그 보도블록에다가 돌 같은 걸 막 놓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진짜 아이고 넘어져가지고 차에 치이면은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언제부터 그 도로에 놓는 것이 불법인 거죠? 나 불법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금융세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세계는 전쟁이다. 총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내 적이고 내 친구는 없다. 자, 이런 거를 그냥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잔인하고, 인감이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모두가 당신의 적이거든요. 모두가 최소한의 룰 안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돈을 뺏어오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금융시장이고요. 당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솔직히 그 주식 사가지고 뭐 인류에 기여한 거 없잖아요. 그냥 불로소득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판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당신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요번처럼 돈으로 무지막지하게 찔러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선물 매도 빵빵빵 들어가가지고. 그거 말고도 가짜 정보 공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좋은 정보 또는 나쁜 정보를 의도적으로 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이고 이번에 그게 아니었네요. 나는 내 생각만 그냥 밝힌 건데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고래들은 이제 그 좀 그 파워풀한 정보 소스를 사가지고 그런 거를 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 공격도 많이 해요. 사람들로 한마디로 개미들이 차트 보고 포켓에서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차트를 조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이 그 금융위기 비정한 사회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좀 기본적으로 남들이 나에게 해를 입히기 전에 알아서 누가 나를 지켜줘야지 그게 부모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회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래서 비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돈을 벌려면은 이거를 그냥 인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적이라는 거,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내 돈을 뺏어가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라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해야 되고, 그냥 바짝 정신 차리고 임해야 됩니다. 왜냐면 당신도 룰 아래서 행동하는 거고, 올해도 룰 내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깜빡 맞잖아. 그럼 룰 내에서 행동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그게 모든 결과는 당신 책임이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걸 안 당하느냐. 레버리지 위험에 대해서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있을 때 7시 25분에 제가 깨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고 있다가 한 11시 반쯤 깨가지고 코인 왜 이렇게 떨어졌어? 뭐야 9,500까지 갔다고? 야 지금 97,000까지 돌아왔네? 와 어제 재밌었네? 그랬거든요. 저는 왜 그랬냐? 저는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현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피해는 있었습니다. 10만 얼마에서 좀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벌써 극복했어요. 며칠 만에. 왜냐면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코인이.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전 재산을 날렸을 겁니다. 네 슬프죠. 이런. 그런데 누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왜 도대체 10배 레버리지 들어가가지고 몰빵을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 미국 고래들, 한국과 중국 애들을 털어먹은 그 미국 고래들도 룰 안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선물을 집중 매도하는 게 어떻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해도 되거든요, 그거. 빵빵빵 한 거야. 그래서 한국 중국 고래들이, 중국 개미들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린 진짜 마인드세트를 바꿔야 돼. 번 사람이 천재이고, 당한 사람은 바보이다. 저는 사실 이걸 아침에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와 진짜 대박이네. 사실 아무도 10만 달러 뚫은 다음에 이게 팡 떨어지지 예측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롱 포지션들 잡아먹었구나. 와 진짜 천재인데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마인드가 변해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비정한 사회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자, 금융은 돈 있는 놈이 돈 없는 놈을 털어먹는 것이 이제 매우 자주 발생하거든요.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내가 안 당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실 세계에는 협업, 협력, 인류애 이런 것이 강조가 되는데 금융 세계에서는 모두가 나의 적이고 최소한의 룰만 지키면은 남을 나락으로 보내는 거,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런 위험한 사회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망하는 거를 이제 기도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욕심이 나락의 지름길입니다. 레버리지 사용에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코인은 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배가 제일 좋다고 보고 맥시멈 레버리지 전 두 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50% 날아가는 거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청산이야, 청산.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배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 배. 그러니까 현물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숏을 해도 선물 한 배, 뭐 이런 거 정도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내 자산이 빵이 될 가능성이 1%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1%가 현실이 돼가지고 내 자산이 실제로 0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진짜 한 달 동안에 내 자산이 0이 될 위험 부담이 있는 1%가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달 벌지, 다음 달도 벌지, 다다음 달도 벌지 하다가 언젠가는 빵 터져가지고 결국은 내 자산이 0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나이스함 영상은 아니었는데 현실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코인이라는 바닥에서 털리지 않는 거거든요. 자, 마인드 세트 개조하시고 두 번째 레버리지 진짜 조심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유익하고 재밌었죠?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